기름값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가 싶더니 이번엔 수소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경남에서도 가격 인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전지훈련장으로 인기입니다. 동계훈련 기간에만 한 해 100여 개의 팀이 찾아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어린이 공원을 짓자는 이야기가 김해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실효성을 짚어봅니다. 창원 특례시가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자고 나면 가파르게 오르던 기름값의 상승세가 좀 꺾였나 했더니 이번에 수소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지역마다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친환경차로 소음이었고 장거리 운행과 좋은 연비로 운전자를 사로잡은 수소차.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수소 생산 원료의 급격한 가격 상승은 운전자들에게도 충전 요금 인상이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창원 쪽 말고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부산 쪽 다른 쪽 보면 거의 9,900원이거든요. 키로당. 부담이 많이 가죠. 예. 처음 이 차를 샀을 때 수소차 샀을 때 그래도 차값이 비싸더라도 우선은 휘발유 걱정 이런 거 없이 기름값이 싸니까 구매를 했는데 8일 기준 전국 지자체 평균 수소 충전 단가는 9,299원, 경남은 8,328원으로 8,200원인 광주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도내 14개 수소 충전소 가운데 거제와 통영의 요금은 9,900원, 김해 8,800원, 충전소가 8곳인 창원과 양산, 진주 함안은 8,000원입니다. 2019년부터 3년간 동결했던 국내 수소 충전 단가가 들썩인 상황. 김해에서는 15일부터 9,400원으로 가격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지역마다 고심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통영 거제의 경우 지난해 12월 요금이 인상이 되었고요. 양산 김해는 2월 중에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창원, 진주, 함안은 가격 인상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도민들에게 최대한 부담이 적게 줄 수 있도록 도내 수소 생산 기지 구축 등을 통해 운송비를 절감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소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수소차 누적 등록 대수 2,400대로 서울과 경기도, 차량 생산 지역인 울산을 제외하면 지역을 선도하고 있는 경남. 물가 고공행진 속에 수소 충전 가격까지 오르며 자칫 친환경 수소차 보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고성군이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동계 전지훈련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한 날씨와 잘 갖춰진 훈련시설 덕분인데요. 매년 100여 개 이상의 선수단이 고성을 전지훈련지로 선택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타자가 매서운 눈빛으로 날아오는 공을 연신 외야로 때려냅니다. 코치의 지도를 받아 정확한 타격 자세를 연습하고 투수들도 투구 연습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로 훈련을 위해 청주에서 고성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들은 겨울에도 따뜻하고 훈련 여건이 좋은 고성을 전지훈련지로 선택했습니다. 저도 이제 고성이란 훈련장을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시설 야구장뿐만 아니라 종합 경기장 이런 데 따로 이제 그쪽에서 훈련할 수도 있고 너무 날씨도 좋고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야구장과 축구장 등의 체육시설뿐 아니라 배구와 태권도 등 실내 스포츠 시설도 잘 갖춘 덕에 전국에서 전지훈련 예약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동계훈련 기간인 11월부터 2월까지 100개 정도의 팀이 찾고 있는데 경남의 다른 시군이 평균 30개 팀을 유치하는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올 겨울에도 새롭게 추가된 야구를 포함해 7개 종목 120여 개 팀 2,500여 명이 고성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스포츠 팀이 찾아오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머물며 식당과 숙박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경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성군은 지역 식당과 밥차 등을 이용하는 전지훈련팀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경제 효과가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개 종목에 120여 개 팀이 지금 참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고성군 경제 효과도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2월 25일까지 약 30억 정도의 경제 효과를 유발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 대표 동계 전지훈련지로 자리 잡은 고성군. 올해 80여 개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 전지훈련지를 넘어 스포츠 중심 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시리아 강진 피해 현장 건물 잔해 속에서 신생아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구조 당시 산모는 숨져 있었고 탯줄로 연결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118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긴급구호대가 튀르키예 현지로 급파되는 등 세계 각국의 구호 손길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한 데다 계속된 여진의 영향으로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추위는 구조를 기다리는 생존자들의 골든타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악천후 때문에 구조가 된 이후에도 저체온증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악의 경우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생존자를 위한 구조의 손길도, 구조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의 손길도 너무 시급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합장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 수는 약 220만 명으로 대구광역시 전체 인구에 버금가는데요. 이렇게 규모가 큰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이고 선출된 조합장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김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3월 8일 치러집니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인데요. 이번에는 총 1,346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출된 농업,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들은 3월 20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3월 20일부터 임기는 4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요. 조합장은 인사권, 경영권 등 조합의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조합장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장은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과 생산물 판매, 유통, 가공 등 경제사업을 주도하는데요. 이러한 조합의 운영사업이 조합원들의 소득에 직결되기 때문에 권한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조합원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발전 등 사회 공헌 사업을 진행해서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번 선거 일정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거일은 3월 8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은요. 2022년 9월 21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마감 다음 날인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를 예방하기 위해 기부행위 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9월 21일부터 3월 8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에게 기부할 수 없습니다. 물론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도 선거인 등에게 기부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이 부과되고요. 위반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각 조합에 다양한 권한을 행사할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의 꼼꼼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지방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요. 김해 시의회에서 조금 특별한 인구 대책이 나왔습니다. 어린이 공원을 지어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관광지를 홍보하자는 이야기인데 자세한 내용 김유상 김해시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시 의원 김유상이라고 합니다. 네, 의원님 의회에서 말씀하신 인구 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가 회장으로 있는 알뜰살림연구회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중에 장류 출장소 질의응답 시간에요. 제가 김해에도 사상근린공원이나 밀양 아리랑 공원 같은 제대로 된 공원 하나 만들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요.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지만 의견을 주고받는 가운데 공감하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대안이 있을 텐데 왜 어린이 공원일까요? 김해가 인구 56만이고요. 평균 연령이 약 한 42세 정도 됩니다. 특히 장류 지역은 평균 연령이 약 37세로 상당히 젊은 도시거든요. 최근 들어서 젊은 연령대 인구 유출이 상당히 많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이유를 좀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의견들이 문화적 결핍과 기반 시설 부재에 대한 내용이 많았는데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상이나 밀양의 공원은 부모님과 어린이들에게 각광받는 시설로서 우리 김해의 젊은 도시 이미지에 걸맞고 문화와 기반 시설이 복합되어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대 효과 어느 정도입니까? 최소한의 인구 유출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이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인구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간단하게 양양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양양의 인구는 약 한 2만 8천 명 정도 되지만 관광객 수는 연간 한 3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머무르면서 100원 쓰는 인구와 관광 와서 1,000원 쓰는 인구, 이걸 한번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김해를 대표하는 어린이 공원을 시작으로 해서요. 인근에 위치한 인구를 김해로 유입하는 효과, 저희는 그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상 김해시 의원이었습니다. 이달 7일 9시 15분쯤 양산 유산동의 한 직물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일부와 원단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공장에는 4명이 일을 하고 있었지만 모두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안에 있던 기계에서 불이 나 신고했다는 작업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달 8일 0시 20분쯤 밀양 내이동 한 숙박업소에 있는 지하 유흥주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주점 내부와 집기를 태우고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숙박업소 투숙객과 유흥주점 종업원 등 29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최초 신고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 중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3월 1일자 교육공무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유치원장급과 초등 중등교장급 287명 등 모두 3,850명입니다. 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으로는 박혜숙 창원 상남초등학교 교장이, 교육원수원장에는 이정숙 중등교육과장 등이 각각 발령됐습니다. 제12대 경남대학교 총장 박재규 박사 취임식이 8일 경남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취임식에는 외부 인사 초청 없이 교직원과 학생, 교수 등만 참여해 진행됐습니다. 박재규 총장은 취임식에서 대학 발전을 위해 기여해준 교직원과 동문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창조적인 혁신 방향을 내세워 개교 100년을 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